자, 이상전압 방호 대책입니다. 자, 이상전압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뭐 고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고장은 아니지만 어떤 과도적으로 전압이 정상 전압보다 높아지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이상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상 전압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방호예요, 방호. 자, 이상 전압을 막아보겠다 그겁니다. 방호 대책을 하겠습니다. 자, 방호 대책의 종류는 크게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매설지선, 그 다음에 피레기, 서지 흡수기, 요 네 가지. 지금 이름을 좀 보자고요. 가공지선. 자, 가공지선은 철탑 맨 꼭대기에 설치할 거예요.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매설지선은 철탑의 맨 아래 다리 부분에 접지선을 깔 겁니다. 그걸 매설지선. 그 다음에 피레기, 어떤 뇌전류가 있으면 그걸 방전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고, 서지 흡수기는 우리 내부 이상전압의 대표가 누구예요? 내부 이상전압의 대표.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이 있었죠?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 유도대 이런 것들을 외부 이상전압을 했고, 내부 이상전압은 차단기 열고 닫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하겠어요. 그 내부 이상전압의 대표적인 방호 대책이 서지 흡수기입니다. 서지 흡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지 흡수기 옆에는 개폐 서지 들어있는 개폐 서지. 차단기 열고 닫을 때 서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서지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 보시고. 자, 개폐 서지 하면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나중에 차단기 하겠지만 V12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V12. 자, V12를 우리는 우리말로 진공 차단기라고 합니다. 진공 차단기. 자, 우리 만약에 아파트나 공장에서 만약 시설물 관리를 하신다. 그럼 거기에 특고압 차단기가 있겠죠? 그 차단기의 한 90% 이상은 V12가 달려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공 차단기 건축물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좋아요. 얘는 성능이 좋은데 얘는 단점 중에 하나가 열고 닫을 때 개폐 서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폐 서지. 뭐 이런 거 특징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가 보자 그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가 가공지선인데 이제 가공지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지선. 자, 지금 그림처럼 철탑이 있어요. 철탑에. 그리고 여기 밑에가 송전선로라고 정해있네요. 송전선로. 이렇게. 자, 우리 철탑은 뭐 들에도 가고 산으로 가고 막 야외를 막 갑니다. 가다가 막 구름이 있다. 어떤 뇌운을 가지고 있다. 뇌운이면 얘가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뇌운이 있다가 얘가 어떻게 낙뢰를 치겠죠. 방전을 하겠죠. 방전할 때 요 가공지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낙뢰가 직경내가 송전선로로 쳐버릴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송전선로에 뭐 어떤 이상전압이 커서 뭐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철탑의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또 깔았어요. 선을. 이거를 우리는 가공지선이라고 해요. 가공지선. 그럼 가공지선의 역할은 뭐예요? 가공지선 역할은 여기서 낙뢰가 칠 때 송전선으로 치지 말고 가공지선으로 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낙뢰를 송전선로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 자, 그럼 설치 목적이 뭐 나올 거냐면 설치 목적 직경내 차폐. 지금 말씀드린 게 직경내 차폐예요. 직경내 차폐. 직경내를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전유도 차폐. 자, 정전유도라는 게 뭘까요? 정전유도. 만약에 구름이 여기 마이너스 있다. 자, 우리 자기학 때 배웠죠? 자기학 때. 어떤 고립도체가 있으면 대전체를 가까이 뒀을 때 만약 여기가 플러스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어떤 전하가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걸 정전유도 현상이었죠? 정전유도 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만약에 가공지선이 없으면 여기 전선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막 모일 거예요. 이렇게 정전유도 될 겁니다. 그거를 가공지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유도될 전하가 여기 가공지선 유도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전유도를 막아준다. 정전유도 차폐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전자유도 차폐는 뭐냐면
자, 전자적으로 어떤 영상분, 어떤 그 고접하나 아니면 불평형 전류나 아니면 뭐 지락 전류 같은 거 오면 그 전류들이 송전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공지선도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접지. 가공지선도 이렇게 접지를 해놔야 돼. 접지. 이렇게. 접지. 접지를 하면 그 영상분의 전류들이 송전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공지선으로 가더라. 가공지선. 가공지선으로 가고 패스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적으로 차폐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치 목적은 여기 크게 3개면 3개. 그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직경 내 차폐, 정전 차폐, 전자 의도 차폐, 그러니까 전자 차폐 그거 외에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 자, 그러면 차폐선을 설치했는데 그 차폐선의 특징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특징.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폐각을 45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45도 이하. 차폐각은 뭐냐면 차폐각. 자, 가공지선이 설치됩니다. 가공지선 여기 맨 꼭대기 가공지선 설치돼요. 그리고 우리 송전선이 어디 있어요? 송전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한 가닥. 그다음에 여기 한 가닥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공지선에서 쭉 내려요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 송전선과 요 각도, 요 각을 우리는 차폐각이라고 해요. 차폐각.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차폐각을 45도 이하로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45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자,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 효율은 상승하고 하지만 건설비는 비싸진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자, 차폐각이 자, 요런 거하고 이만큼인 거하고 세타가 이만큼. 얘를 보니까 차폐각이 얼마예요? 차폐각이 여기 옆에 그림은 가공지선을 하나, 2개 설치했어. 2개 설치하니까 차폐각이 얘는 쭉 내리고 전선이 어디 있어요? 전선이 여기 있죠? 그러면 차폐각이 몇 도? 이만큼 세타도. 얘가 작죠? 차폐각이. 작으면 보호적으로 많이 보호된다. 보호 효율이 높다. 보호가 잘 되는 겁니다. 보호 효과가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얘처럼 차폐각을 줄이려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막 2개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건설비는 어떻게 돼요? 건설비는 비싸져요. 이거 중요합니다. 차폐각이 적을수록 보호 효율은 상승하지만 건설비는 비싸진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지선을 2가닥으로 하면 차폐각이 작아진다. 당연한 거죠. 가공지선 2가닥으로 하면 차폐각은 이렇게 작아져요. 하지만 건설비는 비싸진다. 이렇게. 자, 네 번째, 가공지선은 ACSR, 아연도금, 강연선, 경동선, 광섬유, 복합선을 사용한다. 4번, 가공지선은 이런 전선을 사용한대요. 이런 전선. 그런데 이런 전선 암기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공지선의 전선의 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볼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물어보면 3개는 얘네들을 줄 거예요. 얘네들을. 그런데 하나는 뭘 줄 거냐면 하나는 연동선을 줄 겁니다. 연동선. 그럼 우리 송전 첫 테마에서 뭘 했냐면 송전 첫 테마에서 가공 전선을 하면서 우리 전선의 종류를 했었어요. 전선의 종류가 첫 번째는 연동선, 두 번째는 어떤 전선? 경동선, 세 번째는요 알루미늄선, 미늄. 자, 알루미늄. 이 3개의 전선을 비교하면서 자, 뭘 비교했냐면 첫 번째가 고유장 노후를 비교했어요. 고유장. 자, 고유장이 연동선이 얼마? 연동선이 58분의 1. 경동선은요? 55분의 1. 알루미늄은요? 35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인장 강도를 했어요. 인장 강도. 자, 인장 강도는 우리가 암기를 안 했어요. 암기를. 뭐 얘는 뭐 20에서 뭐 30 얼마. 얘는 뭐 30에서 뭐 얼마. 이렇게. 인장 강도 암기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장 강도가 강도인데, 전선의 강도인데
연동선은 고요장이 가장 작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좋아요. 연동선을 쓰면 좋은데 연동선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적합하다겠어요? 어디에? 옥내용에 적합하다. 옥내용. 자, 경동선은 튼튼해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어디에 적합하다겠어요? 옥외요. 그 다음 ACSR, 알루미늄은 우리 특수한 곳. 우리가 많이 쓰는 송전에서 많이 씁니다. 송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연동선은 고요저항이 작아서 성질이 좋아요. 얘는 동은 동인데 연한동이에요. 연한동. 연한구리. 얘는 좀 딱딱한 구리. 그래서 연동선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옥내용이다. 옥내용. 근데 가공지선은 바뀌잖아요. 옥에. 그러니까 연동선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연동선이 있으면 그냥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그리고 경동선 쓴다. 경동선. 이 정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떻게 이걸 암기해요? 암기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연동선은 밖에 쓰는 전선이다. 아니, 안에 쓰는 전선이다. 밖에 쓰면 안 된다. 이걸 암기하면 이 문제가 풀어지겠죠. 자, 다음 세 번째가 매설지선 설치입니다. 매설지선. 얘도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매설지선 설치. 얘는 역섬락 방지입니다. 역섬락 방지. 그럼 역섬락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철탑 또는 가공지선에 뇌가 직격하면 뇌가 대지로 방출되어야 하나 접지 저항이 높으면 역으로 철탑에서 전력선으로 흘러가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으로. 철탑이 있어요. 철탑이. 이렇게. 철탑에 당연히 전선이 지나가겠죠. 애자통해서 이렇게. 자, 송전선이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격을 쳤어요. 딱. 내격을 쳤습니다. 아니면 가공지선으로 내격 쳤다 보자. 가공지선으로 내격 쳤다. 그럼 가공지선도 다 접지를 한다고 해서 접지. 이렇게. 접지합니다. 그러면 내격 전류가 어디로 와요? 내격 전류가 요 대지로 방전이 돼야 돼요. 내격 전류가 대지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대지에 접지 저항이 있을 거예요. 접지 저항. 만약에 접지 저항이 높다. 높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격 전류가 100A라는 전류가 들어왔어요. 100A.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100Ohm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할게요. 극단적으로. 100Ohm이에요. 그러면 내격 전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전위가 형성되겠죠. 전위. 전위라는 건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 V는 어떻게 계산해요? V는 I 곱하기 R이에요. 그러니까 100A의 내격 전류가 들어와서 100Ohm의 저항을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 1000V가 뜨는 거예요. 1000V. 1000V. 그런데 여기 송전선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0V용이다. 1000V다. 그러면 전압이 누가 높아요? 지금 여기 대지전위가 높죠? 얘보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전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전위가 이만큼 높게 떴어요. 그러면 항상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전압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전위가 얘보다 더 높아지면 여기에서 전위가 전류를 흐르게 해요. 또 흐르게 해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역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내용이 역섬락이에요. 역섬락.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철탑 또는 가공지선에 내가 직격하면 자, 철탑 여기 철탑 또는 가공지선에 내가 직격하면 내가 대지로 방출되어야 하나 접지 저항이 높으면 역으로 철탑에서 전력선으로 흘러가는 현상이다. 접지 저항이 낮으면 대지로 방전되는데 얘가 높아버리면 전이가 더 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이렇게 역으로 섬락을 한다. 섬락이라는 건 빛을 내면서 파괴되는 게 섬락이에요. 섬락. 이게 역섬락입니다. 역섬락. 자, 그러면 역섬락의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높은 탑각 접지 저항입니다. 높은 탑각 접지 저항. 우리 철탑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철탑의 밑은 이런 거죠. 철탑의 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각형.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철탑은. 그러면 탑각이라는 건 여기 이런 거를 탑각이라고 해요. 탑각. 여기에 저항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 네? 그러면 영향은 뭐냐? 영향은 당연히 송전선으로 섬락이 발생하겠죠. 역섬락. 이렇게. 또 애자 같은 게 파괴될 거예요. 애자. 이렇게 역섬락 가니까 여기에 있는 애자 같은 게 파괴돼 버릴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 요걸 많이 물어볼 거예요. 대책을 물어볼 거예요. 대책. 자, 대책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매설지선 설치한다라고 하면 돼요. 매설지선 설치. 자, 그게 뭐냐면 지금 결론은 역섬락이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접지저항이 너무 높다. 높으니까 여기에 매설지선을 막 깐다 이렇게. 매설지선 선이에요. 접지선을 이렇게 막 까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막 깔아요. 그러면 저항이 낮아진다 그럽니다. 이렇게 선을 막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낮아져요. 이게 매설지선이라 보시면 돼요. 매설지선. 그래서 여기 많이 나옵니다. 매설지선 설치하는 이유는 역섬락을 방지하는 거다. 그럼 역섬락이 뭐냐? 내격전류가 들어왔을 때 접지저항이 높으면 그냥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대책이 뭐냐? 매설지선 설치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자,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 장치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피대기, 2번 가공지선, 3번 방전코일, 4번 서지 흡수기. 자, 방호 장치 아닌 거. 3번 방전코일이죠? 자, 방전코일은 어디서 썼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어느 거 할 때? 콘덴서 할 때. 우리 콘덴서 설치할 때 콘덴서랑 같이 설치하는 기기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 직렬 리액터. 두 번째가 방전 코일이 있었어요. 그럼 문제에서 직렬 리액터를 왜 설치하느냐 그런 것도 나왔죠? 자, 직렬 리액터 왜 설치했죠? 몇 고조파? 5고조파 억제 이렇게 답하면 되고, 자, 방전 코일을 왜 설치하느냐 이것도 물어봐요. 얘보다는 적게 물어보지만. 자, 방전 코일 왜 설치해요? 잔류 전하를 어떻게 방전시켜서 인체 감전을 보호한다. 자, 우리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장에서. 자, 전기 작업할 게 있어. 해서 차단기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2차에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어. 콘덴서가. 그러면 차단기를 내려도 거기에는 전기가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차단기 내린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전선 만지면 안 됩니다. 왜?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축적하고 있는데 방전을 안 시키면 그냥 전하가 살아있는 거예요. 차단기 내려서 전기가 안 들어와도 그 전하가 살아있어서 인체 감전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같이 설치하는 게 방전코일이에요. 방전코일은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을 시키는 거예요. 방전시켜서 인체 감전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1번, 2번, 4번은 방호장치가 맞아요. 이상전압 방호장치가 맞고 3번은 콘덴서의 부속장치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콘덴서의 부속장치. 잔류전하 방전한다.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7번.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가공지선 설치 목적. 자,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첫 번째, 직, 격, 내, 차폐.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정, 전, 차폐. 세 번째는요, 전, 자, 차폐. 요 세 개는 알자고요. 자, 직격내 차폐, 정전 차폐, 전자 차폐. 하지만 요거 몰라도 알을 수 있어요. 요거 몰라도. 자, 우리 눈에 확 띄는 거 있죠? 철탑에 접지 저항 경감. 접지 저항 경감은 뭐가 하는 거죠? 어떤 선? 가공지선이 아니고 매설지선이 역섬락 방지고,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철탑의 접지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려면 매설지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가공지선 설치 목적이 아닌 거는 철탑의 접지 저항 경감입니다. 얘는 역섬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역섬락 방지. 답은 4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송전선로에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역섬락하면 그냥 뭐 나와야 돼요? 역섬락하면 매설지선 나와야 돼요. 매설지선. 답은 3번입니다. 역섬락은 그냥 매설지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20번. 철탑의 접지 저항이 커지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그랬습니다. 철탑의 접지 저항가 커졌어요. 가장 문제점. 역섬락. 그래서 역섬락이 발생한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섬락을 하면 무조건 탑각의 접지 저항을 작게 한다. 뭘로? 매설지선으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2번.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 저항 값을 희망하는 접지 저항 값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접지 저항을 줄여야 되는데 접지 저항 값, 그러니까 접지봉으로 못 줄여. 그럼 뭐 설치한다고요? 매설지선. 접지봉이라는 건 이렇게 땅에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봉. 구리로 된 봉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접지봉이에요. 근데 접지봉을 아무리 박아도 접지장이 저감이 안 돼.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탑각에 막 이렇게 선을 깔아야 돼. 이렇게 선. 이렇게 접지선을 막 깔면 됩니다. 그게 매설지선이에요. 매설지선. 답은 2번입니다.